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의 유재석, 유재석입니다. 자, 지금 뭐 정부에서는 계속 그렇죠. 지금이 고점이다, 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홍남기 부총리라든지 그렇죠.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고점 부동산에 대해서 뭐 우려를 표명하는 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이제 시장의 전문가들은 야,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재건축이 이제 시작이다. 결국 이 재건축 파장 자체가 이제 뭐 촉발점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또 엄청난 또 변화들이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의 전문가들도 지금 어떤 그 흐름, 지금 방향으로 이제 계속 가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한 1년 뭐 전부터 그렇죠. 이때부터는 외곽 쪽, 그러니까 지금 서울 안에서도 이제 노도강, 이제 노원이나 도봉이나 강북 중심에서 외곽 쪽이라든지 또는 뭐 경기 또 이제 또 인천까지 그렇죠. 올해까지 또 인천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올랐다라면 지금까지 재건축 규제라든지 강남권 쪽의 규제가 많았기 때문에 바로 강남권이 그렇죠.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재건축이라는 것이 그 파장이 시작이 됐다라면 결국 진앙지가 뭐 또 강남을 중심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바로 그렇다라면 그 중에서 우리가 한 두 곳 정도를 봐야 되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오늘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 뭐 세미나 안내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제 재건축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이 재건축 쪽에 뭐 법제화가 됐던 건 아니죠. 이제 2년 실거주 의무라는 게 이제 6.17 부동산 작년이었죠. 6.17 부동산 대책에서 이제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에서 분양권 받으려면 2년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백지화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없었던 일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재건축 쪽에 2년 실거주 의무,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 실거주 의무를 한다라는 건 새로 투자할 분들이 갭 투자를 통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내 돈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재건축에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껄끄러운, 좀 불편한 뭐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백지화가 되면서 재건축 쪽이 지금 들썩들썩 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파장이 그렇죠.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장의 전문가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더더구나 지금 한강 가까이에 있는 그렇죠. 재건축 지금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반포라든지 압구정이라든지 뭐 이번에 이제 성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강 가까이에 있는 이런 어떤 그 뭐 우리가 이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다. 이제 오세훈 시장 그렇죠. 한 10년 전에 했던 건데 다시 시장이 되면서 시즌 2가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특히나 앞으로 지금 이제 그 2040 서울 플랜이라고 해서 2030 서울 플랜이 이제 올해 폐기가 되고 하반기에 나오겠죠. 그 안에 한강 쪽에 대부분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은데 여기에 50층까지 갈, 지금은 35층 룰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50층에 대한 기대감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파장을 가져올 텐데 이미 그렇죠. 뭐 노원이나 도봉, 강북, 특히나 노원 같은 경우에 재건축 쪽 같은 경우에 뜨겁잖아요. 지금 뭐 다들 10억이 넘어서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 안에서 자, 그렇다면 이 재건축이 파장을 계속 키워나갈 텐데 그 진앙지가 될 곳 두 곳, 여기가 어딘지 그리고 왜 이곳을 주목해야 되는지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지금 상황은 트리플 상승 요인, 결국 세 가지 상승 요인이 있다는 거는 상승에 대한 압력이 아직까지도 높고 이 상승 요인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게 일단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결국 계속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죠. 저평가되어 있었던 빌라까지도 좀 들썩들썩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인데 우리가 이제 수치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의 주간 상승률이 2주 연속해서 0.15%. 야, 이게 지금 월간이 아니고요. 주간 상승률이
0.15%, 0.01, 0.02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무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더더구나 지금 2주 연속 0.15 상승률이라는 게요. 2019년 그러니까 엄청나게 진짜 올라도 너무 올랐다라고 했던 바로 2년 전 그때 2019년 말 요때 이후에 지금 가장 최대 상승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주간 상승률이 0.1%가 넘어선 것은 이미 10주 그러니까 2달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0.1%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더더구나 상승률 자체만이 아니라 상승폭 자체도 계속 좀 확대되고 있는 이런 사상 최고치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팩트로 우리가 봤을 때 이거죠. 입주량 감소, 매물 잠김. 자, 일단 이 두 가지는 이제 공급 쪽의 요인이 되겠는데요. 자, 요즘 많은 분들이 새 아파트 많이 기다리세요. 자, 그런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 아파트 입주하는 것들이 작년엔 그래도 한 4만 세대 좀 넘었는데 지금 올해 약 한 2만 세대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13,000세대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수요가 많은 이런 새 아파트 쪽의 입주량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수요자들을 좀 불안하게 하고 있는 거고. 자, 또 하나는 그러면 기존 아파트는 많이 있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지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출하를 해야 되는데 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가 지금 80%가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버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출구가 없는, 퇴로가 없는 상황이어서 매물 잠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자라면 재건축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를 멸실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것이 멸실하면서 새로 지을 때까지 대략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데 결국 재건축이 활성화된다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많은 아파트들이 멸실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입주량 감소, 매물 잠김, 재건축이 활성화돼서 멸실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공급량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 기대감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번에 2년 의무거주 이제 백지화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거죠. 차라리 그렇죠. 계속 가지고 있을 걸. 그때 이제 팔았던 분들 아니면 그때 살려고 하다가 이런저런 2년 의무거주 이런 것 때문에 못 하셨던 분들이 지금 또 1년 사이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은 내가 그때 투자했었다라면 좋았다. 아니면 그때 내가 팔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특히나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공급적인 측면이나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중 요인이 지금 겹쳐진 상황이 되겠고요. 자, 결국 아파트 매매 전세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공급 줄고 수요 늘면 그렇죠.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 많은 분들이 빌라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보다 약 한 1.5배 정도 되는데요. 자, 한 올 1월부터 이미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추월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더 폭이 커지고 있는 거죠. 자, 결국 강남 3구에 강한 매수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겠죠. 특히나 지금 강남 3구가 속한 동남권 쪽에 수치를 보더라도 매매 수급 지수가 약 한 108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지금 서울 전체가 약 한 105예요. 자, 105 같은 경우만 해도 100이 넘어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살 사람이 파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라는, 사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더더구나 지금 동남권 강남 3구 쪽은 108로서 엄청나게 지금 높은 상황이 되겠다. 자, 그런데 강남만 그러냐? 그런 거 아니죠. 자, 5년 전에 강남 이야기였던 전용 59제곱미터 우리가 24평형이면 그래도 소형평형 아파트였잖아요. 자, 예전에 우리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24평 아파트가 10억 넘었대. 그러면 강남에서도 그렇게 흔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자, 근데 지금 현재는 23개구, 이제 25개구 중에 지금 한
도봉구하고 강북구 정도가 이제 그런데 여기도 9억이 이미 넘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10억이 넘어간 이런 상황들이 됐고 수치로 보더라도 뭐 한 5, 6년 전에 약 한 10곳 정도밖에 안 됐던 것들이 한 366곳이니까 36배 이상이 지금 늘어났다. 이렇게 상황 뭐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요. 자, 이 또 하나 지금 이제 반포 쪽에 지금 전용 84제곱미터 전세가가 23억이 넘어가 매매가가 아니고요. 33평이 23억이에요. 바로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그 아파트죠.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뭐 반포 레미안 같은 경우에도 이미 21억이고요. 그다음에 뭐 반포 자이 같은 경우에도 19억. 그러니까 지금 33평 아파트 전세가 20억이 넘어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포발 전세난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러다 보니까 재건축 파장이 이제 시작 아니냐. 자, 주식이나 코인 쪽 너무 변동성이 컸습니다. 이 피로감들이 크다 보니까 야, 그래. 역시 믿을 건 부동산밖에 없어. 이러면서 부동산 쪽으로 다시 회귀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뭐 2030 패닉바잉은 계속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40대까지 좀 뛰어드는 자 우리가 뭐 벼락거지라는 말 뭐 지금 시중에서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자산 격차가 너무 커지면서 집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벼락거지,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40대들도 야 그냥 부동산으로 올인하자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전체적인 시장 상황 안에서 재건축 파장이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런데 올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본다라면 결국 강남하고 서초 쪽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1년 동안 그렇죠. 지금 서울의 외곽 그러니까 노도광이라든지 경기권이라든지 인천권이 엄청나게 상승할 때 강남하고 서초 쪽은 상대적으로 좀 잠잠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재건축발이 시작되면서 재건축 이슈가 많은 강남과 서초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뭐 하반기 상반기 계속 좀 올라갈 진앙지 상승에 대한 진앙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강남과 서초 쪽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 제가 세미나와 개인 상담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매주 목요일 날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며느리도 모르는 역세권 소액 투자 공개 비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나서 또 끝나고 나서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또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걸 팔아야 될지 어떤 걸 사야 될지 이런 포트폴리오 짜드리는 이런 시간까지 갖고 있는데 요즘 뭐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소수 인원만 가지고 또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그렇죠. 상담이 필요하다든지 뭐 세미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예약을 꼭 하셔야 됩니다.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투자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뭐 반포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미 매매가는 그렇죠. 지금 뭐 84제곱미터 33평 같은 경우가 39억 8천이니까 거의 40억까지 갔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전세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3억까지 갔으니까 지금 반포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불장을 넘어서 그렇죠. 정말 활활 타오르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고 지금 반포 쪽에 아파트를 사러 들어가기에는 그렇죠. 지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자 그렇다면 반포 쪽에 지금 신축 빌라 쪽을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쪽에 좀 투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반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빌라 투자를 할 때는 조금 우리가 좀 그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꼼꼼한 투자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자 일단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가 큰 지역을 골라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빌라 투자의 매력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그렇죠. 상대적인 거거든요. 자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가격 차이가 비슷한 곳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지만 아파트 가격이 지금 이렇게 33평이 40억까지 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와 빌라 쪽에 가격 차이가 많아서 그쪽의 수요들이 뭐 좀 그 고급 수요들 쪽도 빌라 쪽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왕이면 빌라 투자는 대지 지분이 좀 큰 곳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빌라 투자를 하는 이유가 나중에 또 재개발 쪽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자, 특히나 지금 강남 쪽에 이제 재건축이 활성화될 텐데 강남 아파트 재건축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생각할 수 있는 게 강남 쪽의 재개발이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또 중요한 것들이 대지 지분, 내 땅이 얼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지 지분이 좀 큰 쪽을 고르시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렇죠. 가능하다면 강남 3구 안에서 똘똘한 한 채, 그러니까 아파트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똘똘한 한 채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자, 빌라를 여러 채 가지고 계시긴 이제 어려워요.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에도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외곽 지역에 약 한 뭐 3억짜리 이런 두 채를 갖고 있는 것보다 강남 쪽에 한 6, 7억짜리 하나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입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당연히 한강 늘 가까운 쪽으로 하라고 해서 늘 한강 가까운 쪽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뭐 고속터미널형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미 3호선, 지금 7호선, 9호선 맞습니다. 지금 전부 다 강남권에서 움직이는 다 부동산의 황금 라인들만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뭐 이쪽은 뭐 반포에서 3호선은 압구정으로 연결하죠. 7호선 지금 강남 한복판 지금 지나가죠. 9호선 부동산의 황금 라인 그렇죠. 이쪽에 있는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있는 지금 삼성역과 봉은사역 여기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뭐 황금 역사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반포 재건축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미 아크로 리버파크 바로 이 자리잖아요.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 40억을 거의 가까이 갖고 지금 뭐 반포 레미안도 그렇고 반포 자이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여기 바로 옆에 레미안 원밸리도 이제 들었어요. 자, 지금 1단지 그렇죠. 반포주공 1단지 이미 이제 이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이 완성됐을 때 어떻게 바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쪽은 다 아파트 지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렇죠.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설해마을 쪽이 될 텐데요. 이 설해마을 바로 입구 들어가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가깝다는 뜻이 되겠고 또 뭐 서리풀공원이라든지 한강공원 이용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 법조타운 주변에 많은 그렇죠. 그런 뭐 변호사라든지 전문가 그룹들이 또 많이 포진해 있어서 고급 주거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3호선, 7호선 트리플 역사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드리겠고요. 뭐 지하철역이 많아도 이런 황금 노선들이 이렇게 트리플이기 어렵죠. 자, 공원이 많은 공세권. 자, 바로 옆에 뭐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몰세권 당연하죠. 자, 그러면서 주변에 많은 좋은 학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쪽 생각하시는 분들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이 있는 투룸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자, 프리미엄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뭐 강남권 쪽 특히나 서초권 쪽에 최근에 이런 프리미엄급의 하이엔드 빌라들이 투룸 기준 했을 때 뭐 16억, 뭐 20억이 넘어가는 사례들이 완판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리미엄급 빌트인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러면서도 반포에 있는 3종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땅이잖아요.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지 지분이 무려 22.89, 거의 7평 가까이 되는 그런 토지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죠. 네. 자, 지금 7억 한 2,800 정도인데요. 야, 지금 뭐 그렇죠. 다른 분들은 야, 정말 깜짝 놀라시는 가격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지금 반포 쪽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7억 2,800 정도 되는데 전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6억 6,800까지 생각을 한다라면 실제로 지금 반포 쪽에 대지 지분 7평 가까이 되는 것들 땅을 산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6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대지 지분 7평짜리 그런 투룸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강남대로 쪽에 제가 이제 꼬마 상가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왜 또 상가를 봐야 되냐면 지금 이미 다주택자인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아주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주택 수를 늘리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분들은 상가 쪽을 보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강남권 쪽을 보시면 좋겠죠. 자, 일단 좀 그 체크를 좀 해드리면은요. 자, 아무리 만약에 강남대로라고 하더라도 체크해야 될 건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쪽에 특히나 많은 대형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는데 이런 쪽에 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아무리 강남이고 아무리 유망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상가인 경우에는 대표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희소성이 있어요.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으면 상가는 별로 튀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표성과 희소성이 있는 이런 빌딩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기존 인근 상인들이 입주하고 싶어하는, 제가 지금 사례로 말씀드리는 이 강남대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어 이미 장사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 대거 이쪽으로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그런 빌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추천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뭐 잘 아시겠지만 신사역 같은 경우에는 3호선 따라서 반포 쪽하고 압구정 그대로 연결을 하고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가는 그렇죠. 삼성역 쪽으로 위례 신사선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지금 당장 내년에요.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신분당선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강남역 쪽에 있었던 강남 상권이 이쪽으로 더 확장이 되겠죠. 이미 있는 또 신사역 쪽에 가로수 상권 더 확장되겠죠. 또 압구정 상권, 로데오 상권까지 빨아들이면서 반포 쪽에 지금 재건축, 뭐 나중에 또 이것이 용산까지 넘어가다 보니까 한남 쪽, 그다음에 압구정 쪽 많은 또 고급 주거 단지가 생기면서도 뭐 한강 또 가까이 있다라는 큰 이점도 있는데 바로 이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 아주 초역세권이라는 것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트리플 역세권, 그렇죠. 3호선, 신분당선, 위례 신사선 다시 한번 정리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서도 주간, 야간, 업무, 주거, 평일, 주말 24시간 돌아가면서 365일 돌아가는 그런 복합 상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800평 정도 가까운 그런 쌍둥이 빌딩으로 올라가는 그런 멀티 컴플렉스 스퀘어인데, 자, 결국 강남대로에서도 800평짜리 저런 대형 매머드급 상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랜드마크라는 거죠. 결국 그 지역에서 그렇죠. 대표성과 희소성을 띠고 있는 바로 그런 상가가 되겠습니다. 가격이 중요하죠. 야, 강남대로 그것도 아주 대로변에 그것도 도보 1분 거리 초역세권에 너무 비싸서 할 수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금액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억 5천 정도면 일단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자, 그렇지만 6억 5천 다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일단 보증금 한 5천만 원 정도 봤을 때 요거 제외하고, 자, 대출이 보수적으로 뭐 70%까지 아니고 60%까지만 보더라도 약 한 4억 정도가 대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증금 빼고 또 대출 빼면 약 한 2억 원 정도라는 좀 소액을 가지고 그래도 강남대로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 쪽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투자 사례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뭐 이런 고민이 있을 때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뭐 세미나라든지 개인 상담 이런 시간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